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중부메일 이슈톡. 이번 주는 죽음의 도로로 불리며 잇단 사고가 발생하는 명암 산성도로와 충청권 첫 총리였죠. 이완구 총리 사퇴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문석 기자와 김재민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운전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명암 산성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김재민 기자, 이 도로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9시 20분에 청주시 명암 산성도로에서 동부 우회도로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5톤 화물차가 왼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 사고로 이제 차량에 실려있던 밀가루 400포도가 도로에 쏟아져서 인근 교통이 1시간 정도 정체가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도로교통공단 충북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 31건의 사고로 7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에 평균 6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네요. 네. 그럼 대체 왜 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겁니까? 네, 일단 우선 가파른 경사와 급격한 회전 구간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도로의 경사는 8.5%에서 10%로 매우 가파른 편입니다. 또 극커브 구간이 5곳이나 있는데요.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가파른 경사를 내려오다가 이 극커브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베이퍼록이나 페이드 현상으로 이제 속력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용어네요. 페이퍼룩, 페이드 현상. 네. 그렇군요. 그럼 이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문석 기자, 그럼 관계 당국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청주시와 충북지방경찰청 네. 이제 잇따른 사고의 이 구간에 이제 과속 방지턱 7곳과 이제 안전 표지판 등 이제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네.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속 방지턱의 경우 일부 차량이 바퀴를 이제 한쪽을 이제 갓길에 걸친 채 이제 속력을 줄이지 않고 달리다 보니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한 속도 40km라는 이제 안내판이 이제 있는데요. 이를 지키는 차량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는 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겁니까 이게? 네, 지금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28일이죠. 네네. 다음 주 화요일에 청주시와 경찰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제 이 세 기관이 만나서 이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경찰과 시에서는 이제 긴급 제동 시설 설치와 이제 편구배 작업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는데요. 이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껏 두 손 놓고 있다가 네. 이제 머리를 맞댄다는 거네요. 네.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시민들을 하루빨리 위험으로부터 네. 좀 지켜줄 방도가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볼까요? 자, 이문석 기자. 네. 지난 20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은 지 10일 만입니다. 네. 목숨을 내놓겠다. 이 발언부터 비타 500 박스에 들은 돈 이 정황까지 이 이완구 총리의 격동 12일을 한번 정리해 보죠. 네. 네. 이완규 총리는 지난달 12일입니다. 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원외교 비리와 방위산업 비리 의혹 등을 규명하면서 이제 국민의 지지를 이제 끌어내겠다는 의도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9일 이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죠. 네. 이제 목숨을 끊으면서 이제 상황은 이제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네. 성 전 회장이 자살 이후로 상황이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정부패 고리를 끊으려고 했는데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 날인 지난 10일입니다. 네. 이제 성 전 회장이 이제 주머니 속에서 이제 작은 메모가 나오는데요. 쪽지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완구 총리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한 명이 되게 됩니다. 네네. 이제 이완구 총리는 이제 메모 맨 마지막에 금액은 없는 이제 이름만 적혀 있었는데요. 네. 이 총리는 성 회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며 이제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이제 14일이죠. 지난 14일에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망인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본인에게 증거가 나오면 이제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결백했다는 걸 좀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5일 성 회장이 재작년 4.24 재보궐선거 직전에 음료 상자에 3천만 원을 넣어서 이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성 회장 측근의 구체적 증언이 나오고 이 총리는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자가 비타 500인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떠나기 직전에 네. 김무성 새누리대표와
이 총리의 거취를 논의하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총리의 사퇴론이 힘을 얻으면서 이 총리는 이제 3년 초과에 놓이게 됐습니다. 결국 이 총리가 사퇴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총리는 사퇴를 했나요? 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네. 이제 이때 이제 사퇴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의 이제 지난 1년간 네. 200건이 넘는 통화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후 이 총리의 거짓말 논란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총리 해임 권한 제출을 공식화한 데다 네.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마저 네. 이제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 총리는 결국 지난 20일 밤 사의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총리는 취임 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점을 좀 감안한다면 네. 가까스로 좀 70일을 넘길 것 같은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김재민 기자. 그럼 이 같은 총리직에서 단기간에 내려온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네, 뭐 이 총리는 사실상 헌정 사상 최단기 총리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네. 이 총리에 앞서서 단명했던 총리도 있었습니다. 네네. 제6대 허정 전 총리로 네. 1960년 6월 15일에 취임해서 제2공화국 출범 직후인 네. 그해 8월 18일에 물러났습니다. 네네. 재임 기간은 65일에 불과했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럼 총리 재임 기간을 정리해 보면 이 총리의 경우는 67일이고 네. 허전 총리 같은 경우는 65일인데 왜 이 총리가 역대 최단기 총리로 기록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허전 총리는 4.19 혁명이란 정치적 격변의 영향으로 교체됐다는 점에서 뭐 개인 비리 의혹으로 물러나는 이 총리와 비교할 수 없다는 평가가 있고요. 네. 또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역대 총리 중 가장 단명한 총리라고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총리는 지난 21일에 국무회의 사회봉사를 죄송합니다. 네네. 사회봉을 뭐 최경환 네네. 부총리에게 넘기고 네. 총리 직무에서도 뭐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좀 이해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설명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헌정 사상 동안 재임 기간에 제일 짧았던 총리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누구입니까? 네, 노태우 정부 시절에 노재붕, 현승종 전 총리, 네. 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회창 전 총리,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박태준 전 총리 네.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 네. 노 전 총리는 1991년 1월 23일 취임했으나 같은 해 4월 강경대 사망 사건이 터져가지고요. 네. 취임 4개월 만인 5월 23일 날 물러났습니다. 네. 현 전 총리는 1992년 10월 8일 취임했지만 이듬해 2월 24일 노태우 대통령 퇴임에 맞춰서 140일 만에 총리직을 내려놨고요. 네. 대쪽으로 불렸던 이 전 총리는 1993년 12월 17일 취임했으나 김영삼 대통령과의 불화로 이제 125일 만인 1994년 네. 4월 21일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연도가 많아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그래도 대부분 다 100일은 넘긴 거네요. 자, 그럼 화제를 좀 바꿔서요. 향후를 한번 내다보죠. 이문석 기자. 네.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총리를 뒤를 이을 차기 국무총리가 어떤 유형의 인사가 될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누가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내각 서열상 국무총리 다음은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인데요. 네. 이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최 부총리가 네. 이제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안정감과 실세 관리형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생기를 불어넣을 이제 총리 후보로는 네. 이제 경제 통인 이제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온화하면서도 합리적인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을 듣는 황교안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 후임 총리 후보군에 꼽히고 있습니다. 현 내각 출신 중에서 이제 황찬현 감사원장도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 출신으로는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네. 이제 세월호 민심을 다독였던 4선의 이제 이주영 의원과 네. 이제 황호여 이제 사회부총리, 이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이 함합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좀 국민 대부분이 알 수 있는 인물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좀 인물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좀 이미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지역에서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인물이 또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충청 출신인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네. 이제 성완종 파문과 이완구 총리의 사이 표명으로 이제 상처를 입은 충청권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야당과의 관계나 이제 국민과의 통합의 상징성을 감안해 이제 호남 출신을 총리로 내세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호남 출신으로 명망이 높은 정가병 연세대 총장과 네. 이제 한광옥 이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이 유형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과 네.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네.
청렴한 이미지 모경준 전 헌법재판관, 네.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 네. 등도 이제 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만 14명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후임 총리로 임명된 인물은 아무런 탈 없이 임기를 다했으면 좋겠네요. 자, 김재민 기자. 네. 이 총리 사의 표명으로 국내 정가는 물론 사회적으로 좀 시끌시끌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뭐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제 위안구 국무총리 사의 표명 소식을 21일 관심 있게 보도했는데요. 네. 미국 CNN 방송은 이날 오후부터 홈페이지 톱뉴스로 이 총리의 사의 표명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네. CNN은 재벌 자살이라는 제목을 단 이 기사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이후 정치적 스캔들이 확산되는 가운데 네. 이제 이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이제 영국의 BBC 방송도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서 이 총리의 사의 표명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네. 뭐 로이터, 교도, AFP 등 주요 통신사도 뭐 이 총리의 사의 표명 소식을 다루면서 관련 뭐 내무 스캔들과 여야 정치권의 태도, 검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뭐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 사건, 세월호 사건 이후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지지율이 대폭 떨어진 박근혜 정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진정시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부멜 이슈톡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